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기자연합회 초청 2024 신상진 성남시장 모란시장 편. 네,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만 성남 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또 그리고 솔로몬의 선택으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해졌어요. 성남시가 또 예. 시장님께서 아주 뭐 이제 강연에도 다니시고 그래서 솔로몬의 선택 그리고 이제 성남시가 4차 산업의 중심지로서 로봇 산업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질문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야구장 건립에 대해서도 또 시정연구원에서 발표를 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진 시장께서 취임 이제 2년이 지나 3년으로 가고 있잖아요. 취임하신 이후에 모란시장에 이제 주차장도 해주셨고 이렇게 달라진 점 그리고 모란시장 상인들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5일장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보관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성남 모란 5일장 모란이란 이제 이름이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1960년도에 우리 향토개척단이 생겨서 모란개척단에서 그 이제 북한의 평양을 대표하는 모란이라는 이름, 평양에 어머니를 두고 오신 김창숙 그 당시에 개척 단장께서 이게 모란이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민속 5일장인 이 모란 민속시장은 이곳 이 모란에 공영주차장 부지 위에 5일에 한 번씩 장을 쓰죠. 그동안 이제 원래는 이제 하대원 대원천의 그 복개 위에 이제 하고 있다가 18년도에 이제 이곳 공영주차장 부지 위로 이제 옮겼죠. 그래서 앞으로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변화를 겪으면서 모란 민속 5일장이 이제 발전해 왔습니다. 근데 민속 모란 5일장뿐 아니라 모란에는 모란 가축시장, 모란 또 기름시장, 모란 종합시장 이렇게 여러 시장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모란 민속 5일장뿐 아니라 요 길 건너에 있는 모란 기름시장 이런 데들은 이제 100년 특화 기름 거리로 만들어지고 로스팅 랩이라든가 시도비해 가지고 그동안 이제 몇십억을 들여서 이제 좀 여러 가지 간판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모란 민속 5일장 여기는 이제 주차난이 아주 심해서 100면을 이제 지평식 주차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아주 심대한 타격을 입다가 코로나 이후에는 다시 회복이 돼서 이제 민속 5일장을 찾아주시는 손님들이 많고 또 요즘에 또 청년들도 많이 민속 5일장을 이렇게 많이 찾아주고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과제는 좀 더 청년도 많이 찾는 그런 좀 활기 넘치는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음식부의 뭐 음식 메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옷이라든가 이런 것도 청년들도 좀 살 거리가 많이 있고 또 먹을 거리가 있고 이런 좀 뭔가 시대 흐름에 맞춘 변화 변신을 상인회와 좀 앞장서시고 또 시에서 그걸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는 모란 민속 5일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좀 모란 상인회 분들과 여러 가지 의논을 좀 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청년도 찾는 모란장. 그래서 전국에 그런 많은 청장년들이 모란시장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 그렇게 아마 그렇게 되면은 하겠습니다. 이게 성남에 있는 28개의 전통시장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청년들이 곧 또 나이 드는 또 세가 되고 그래서 청년들이 민속장 5일장을 전통시장을 찾는다라는 게 좀 되면은 굉장히 성남 나가선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이 활기를 띠는 그런 모멘텀을 우리 모란 민속 5일장에서 좀 만들어내면 어떨까 이런 또 욕심도 가져봅니다. 네.
민속모란 5일장에서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솔로몬의 선택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 소개를 안 드렸는데요. 네. 네, 조정환 대표께서 질문 좀 주시겠습니다. 우리 송 회장님도 소개를 본인 소개 안 해요. 저야 뭐 나중에 하죠. 예, 저 파워미디어의 조장 기자입니다. 그 솔로몬의 선택의 저기 시장님의 그 굉장한 쪽으로 칭송이 자자하신데 그 제가 여기서 오늘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지금 현재 그 솔로몬의 지혜에 있어가지고 참가자들의 그 자격이 너무 뭐라 그럴까 정상적인 직장인 위주로 그다음에 그 상위 직장인 위주로 되고 있다. 일반 시민들, 일반 그 직장인들, 그다음 중소기업 이하 업체들의 청년들의 어떤 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혹시 있으신지 그 시장님. 예, 그 솔로몬의 선택이 이제 작년에 5번, 네. 올해 총 8번, 네. 그 올해 6번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근데 솔로몬의 선택은 제가 이제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도 이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 심각성을 누누이 제가 의정활동 속에서 많이 했는데 이 제가 그동안에 본 거는 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 우리나라에 네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형식적으로는 대통령 직속 또 어떤 때는 국무총리 직속. 근데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이 최고 그 특별위원회의 그 수장이 되는 분들이 좀 자기 아주 발벗고 나서서 열심히 해야 돼요 이게. 네네. 근데 보면 각 부처에 원래 해야 되는 고유의 사업들, 뭐 국토부는 주거복지, 뭐 보건복지부는 뭐 난임 부부 지원, 뭐 이런 거. 그래서 별로 이렇게 또 국방부는 뭐 여군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져준다거나,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들만 하고 있는 걸 저출산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꼬리를 붙여서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뭔가 하는 듯이 이게 저는 일종의 상당히 좀 이 진정성 없는 그런 대책들 아니냐. 어느 정권을 떠나서 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해 왔던 게 좀 결혼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에 이 정년기 남녀, 이 미혼 남녀의 이 의식 조사를 한 걸 언론에서 봤는데 한 40% 이상, 40~50% 그 안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다. 이런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제가 얼마 전에 초등학교, 초중학교 애들 이 독서 토론 이 수상자들하고 이제 대화를 가질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결혼에 대한 저는 그거 한번 물어봐요. 결혼할 사람 했더니 초등학교 5학년 되는 여학생이 저는 안 할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결혼하면요 남녀간의 갈등이 심하고 아주 복잡해요. 골치 아파요. 안 한대요. 근데 그 학생이 아주 말을 또렷또렷 잘해가지고 앉아있는 한 10여 명의 학생들한테 전파될까봐 이제 얼른 결혼할 사람 그랬더니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또 자기는 할 거래요. 그래서 왜 하려고 그랬더니 결혼하면 좋은 점을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되겠다. 우리나라는 결혼을 해야 애를 낳는, 결혼 안 하고 아기를 낳는 경우가 4.7%밖에 안 돼요. 네. 우리 멕시코 시티에서 열린 그 블룸버그 시티랩에서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유럽 같은 데는 결혼을 안 하고 아기를 낳는 그런 문화가 또 많이 돼 있잖아요. 네. 45%가 결혼 안 하고 애 낳는 게 출생아들의 45% 결혼 안 하고 애를 낳는.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 차이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그 여건을 조성해 주자. 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바쁘니까 뭐 만나서도 한 1대1 만나니까 이게 나의 평생 배필인지 아닌지 그 판단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여러 차례 만나야 돼. 근데 여러 차례 만나고 데이트하고 이런 낭만적인 또 그런 어떤 시간을 가질 여유들이 없어요. 빨리 결정을 해야 돼, 막. 그러니까 이게 골치 아프고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한 그래서 우리가 시행을 이제 했는데 이게 뭐 우리가 뭐 수백 명, 수천 명을 막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한편 생각하면 야, 시청 광장에서 한 500명 해가지고 맥주 네네. 파티하면서 청춘 남녀가 네네네. 많은 시간을 보내는 네네. 이러했더니 부서에서 네. 담당 부서에서 그럼 사고 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또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청춘 남녀 짝을 져주는 그런 이 행사가 거기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네. 또 결혼을 한 번 한 사람이 다시 와서 또 뭐 한대거나 기혼자가 또는 뭐 뚜렷한 어떤 이 적이 없는 네네. 이런 사람들이 막 와서 막 해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까. 그래서 저희가 평균 경쟁률이 신청자 중에서 50명 남녀가 만나는 그래서 100명이 되는 이 자리를 마련하는데 평균 경쟁이 6대 1이에요. 신청하는 사람 6대 1.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느냐. 싫어서도 고민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한 대로 직장 안 다니는 청년은 왜 결혼 못 하냐. 나도 좀 하게 해달라. 네네. 그런 분들이 신청하는 사람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네네. 그 저희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유무는 걸러낼 수가 있대요. 네. 다 하고 있고. 네네. 근데 참 어떤 사람들로 해서 이게 사고 없이 잘 성사율이 높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저소득층을 위한 결혼 중매 미팅 장소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뭐 부자를 위한 자리도 아니고 이거는 그 청춘 남녀의 미팅의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 시로서 공공기관으로서 좀 사고율이 적고 서로 이렇게 뭔가 비슷한 예를 들어서 실업자와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이 막 섞여 참여하면 매칭률이 잘 나오겠어요? 남자가 실업자인데 또 여성은 좋은 직장 다니는데 이게 잘 매칭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유상종이라고 최소한 직장은 있어야 되겠다. 네. 그렇게도 6대 1인데 그래서 그런 이제 청춘 남녀끼리 이제 우선 매칭이 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걸 우선 먼저 이제 시도해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우리 부서에도 제가 그랬어요. 야, 직장 없는 사람들은 이거 뭐 어떻게 이 자리에 참석도 못 한단 말이냐. 그리고 또 직장이 있다가도 잘 다니다가도 잠시 쉬고 있거나 또 무슨 창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 직장이 없는 나이는 좀 많이 있는 이런 어떤 기회를 어떻게 줄까 고민하는데 그건 앞으로 좀 이렇게 이 사업이 정착되면서 좀 어떤 거기에 따른 어떤 이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앞으로 담당 부서에서 좀 대안을 좀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문화를 좀 솔로몬의 선택으로 해서 결혼 문화를 좀 조장해보자. 그렇죠. 결혼에 대한 인식 개선. 그런 인식 개선을 좀 해보자. 이제 그런 취지로. 요번에 제가 블룸버그 시티랩에 초청받아 갔는데 거기서도 그거예요. 전 세계 도시 시장 117명이 왔어요. 네. 시장들이 시장만. 그리고 동양인은 시장 중에 저 혼자예요. 다 이게 서양인들이에요. 뭐 백인, 흑인 뭐 다. 그래서 야, 한국에선 최초로 참석했고 11년째인데 네. 이 사람들이 솔로몬의 선택을 어떻게 알았냐면 로이터 통신에 보도된 거 이런 거 보고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도시들이 앓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청춘 남녀들의 사랑, 또 사랑이 있어야 결혼도 할 것이고 너무 각박해지는 이런 도시 문화 이 속에서 시가 지자체가 어떻게 나서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세계적인 문제를 보편적 문제를 성남시가 하고 있는 걸 통해서 좀 들여다보고 거기서 뭔가 이제 이렇게 관심 갖는 이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솔로몬의 선택이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앞으로도 그것이 성남시의 대표적인 그런 결혼 문화 권장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지속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우리 이제 참석한 기자분들이 질문하실 분들 계시죠? 네. 너무 그것만 하시면 주제가 많은데. 네, 제가 사회자는 아니, 아니에요. 앞에 말씀하신 조정환 대표님 질문과 중복이 돼서 저는 그냥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 이명애 대표. 네, 성남저널 이명애 기자인데요. 시장님이 2년 이 취임 성과를 보면 각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많은 성과를 내고 계시지만 또 그 이면에 또
정자동 사고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탄천 각 그 다리 보면은 각 구간마다 그 안전 시설물 있잖아요. 피드럼이라고 하죠. 그게 흉물스럽게 지금 다 이렇게 나와 다리 있어요. 밑에 뭐 받치고 있고 네네, 이런 거요. 받침 있고 또 다리에 그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피드럼이라고 이렇게 다 나와 있어가지고 그 시민들이 보행하면서 너무 불편해하면서 도대체 이 시설물을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번 축제 때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뭐라 그러나 시민들이 불편해했고 그다음에 그 통제 과정에서도 좀 많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언제까지 그 시설물을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되며 어떻게 보면 되게 흉물스러워요. 그 지나다 이제 가을이고 그래서 저도 오늘 탄천 그 다리를 한번 건너봤거든요. 근데 거기 아예 보행자도로를 가지 못하게 막아놓고 이쪽을 한편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물이 언제까지 그렇게 있어야 되고 또 공사가 언제까지 재개되고 어째 끝나는지 그걸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자교의 그 안타까운 인명사고 이것이 탄천의 교량들이 30년이 이제 다 넘다 보니까 노후화돼 가지고 정자교에 그런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안전 점검을 이제 안전 진단을 했죠. 우리가 점검이 있고 진단이 있는데 점검은 좀 더 약하게 하는 거고 안전 진단은 굉장히 철저히 조사를 하는 건데 교량 한 개, 임해교는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되고 그거는 또 이 캔틸레버 공법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외하고 나머지 19개를 철저 조사를 했고 또 지천까지 32개를 다 했습니다. 지천에 더 많은데 그래서 지천에서는 32개가 이제 보수 보강 대상이고 또 탄천의 19개 중에 19개 순회교는 굉장히 이 8차선이 전체가 2등급을 받았어요. 전면 철거하고 재가설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18개는 우리가 내년 6월에 이제 그 보도부 재가설하는 문제를 네. 내년 6월에 다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순회교는 좀 오래 걸립니다. 8차선 그리고 순회교를 다 철거하고 새로 다리를 놓으려면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교통 이 도로인데 서울 나가고 뭐 그거를 뭐 막아놓고 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게 4차선 2개 다리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하나 철거하고 다리를 놓고 철거하고 또 새로 이렇게 이제 서로 엇갈리게 하면서 교통량 8차선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재가설 하려니까 그 시간이 그건 좀 많이 걸리는데 그 위에는 내년 6월, 7월 내년 상반기에는 재가설이 보도부가 다 됩니다. 그동안 왜 시간이 걸리냐면 이게 공사를 그냥 막 부시고 하면 되는 것처럼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텐데 이게 용역을 줘야 되고 굉장히 많은 설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최대한 빨리 안전을 지키면서 최대한 빨리 하라고 독촉하는 게 시장 일인데 근데 그 안에 이제 무슨 이렇게 할 수 없이 이게 지지돼. 왜냐면 D등급, 2등급 막 낮은 등급을 받은 교량들이라 언제 사고 날지 모르기 때문에 받쳐줘야 됩니다. 이게 안전 지지대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출입할 수 있는 자전거도 들어들고 그런 걸 이제 만든 겁니다. 박스형 이제 지대를 했는데 근데 저도 얼마 전에 그 탄천 거를 걸어봤더니 농구대 있는 데 있어요. 그리고 애견 그 반려동물 놀이터 잘 해놨죠. 두 군데 그 사이에 그게 자전거가 어떤 자전거 그냥 보도 사람 걷는 대로 쭉 달려버리는 자전거도 있고 어떤 자전거는 일루에서 이제 거기서부터 막혔던 게 풀려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직접 걸어보고 현장을 가보면서 왜 그런가 해서 제가 부서에 지시를 내렸어요. 지금 아마 고쳐졌을 것 같은데 이 안내판이 자전거 우회 바랍니다. 그 전까지는 보도 쪽하고 할 수 없이 겹치어야 돼요. 이게 그 공사 중 사정상. 근데 이게 해서 가야 되는데 그 안내판이 쓰러져 있어. 그래서 이렇게 넣었더니 쇠로 만들어도 굉장히 무거워서 제가 혼자 밤에 저희 집사람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다음날 바로 그냥 지시를 해가지고 아마 안내판이 됐을
그런데 우리 기자님들께서 그래서 좀 솔직히 우리 시에서 하나하나 손을 못 대고 그렇게 방치된 것이 있어요.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비가 좀 엊그저께 많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순회교 거기 이렇게 공사하고 하는데 물이 또 많이 차고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걸 제가 어느 분한테 이제 또 사진까지 보내봤고 그 빨리 조치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더라도 그 탄천 15.7km를 곳곳을 다 맨날 그렇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좀 사후 처리 늦게 되는 것에 대한 그 문제점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장도 나가보고 좀 지시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최대한 더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그 감시단 뭐 탄천 그 뭐 시민 감시단이랄까 뭐 하여튼 뭔가를 좀 저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느낌이 있어요. 공무원 가지고는 안 되니까 시민들은 맨날 걸으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런 시민 좀 무슨 참여단이랄까 뭐 이거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 내내 자랑하셨던 휴대전화, 시민제보 그 활성화 많이 되고 있잖아요. 3만 건이 넘게 들어왔죠. 네, 그렇게 들어오는데 뭐 거기에도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나 네, 많이 또 들어옵니다. 요구 사항들이 많이 네, 들어올 것 같은데요. 네. 네. 그걸 활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 네. 그다음에는 이제 성남시에서 가장 뜨거운 게 교육열인데 이제 과학고 유치가 그게 지금 수종 중원에 계신 분들은 상당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걸 분당 쪽에 유치를 하느냐? 그러면 낙후되어 있는 수정이나 중원 쪽에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 부분이 왜 그렇게 결정이 됐는지와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 곧 발표가 임박한 거로 아는데 그 과학부 유치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네. 있습니까? 제가 그 시민분들께 한 말씀 드릴게요. 이거는 시끼리의 대항전이에요 지금. 성남시냐, 용인시냐, 화성시냐, 예? 뭐 이천시냐, 이천시는 뭐 새로 땅 다내놓고 다 건물 네. 새로 짓겠다고 1,000억 이상 뭐 1,500억? 그것도 저 시흥시도 또 뛰어들어서 네. 시흥시는 서울대 캠퍼스가 있잖아요. 시흥시. 자네 그런 여건을 막 광고하면서 지금 도시끼리의 경쟁이에요. 근데 이게 시가 수정구에 할 거냐, 중원구에 할 거냐, 분당할 거냐가 아니에요 이게. 네. 시민들께서 똑바로 하셔야 돼요 이게. 구역을 나누고 구끼리의 경쟁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수정구에서 그 뭐 창곡중학교 뭐 네. 그 네. 영성요진 말씀들이 있었는데 거기는 임태익 교육청 소관이에요. 임태익 교육감이 거기엔 자기 공약 사업인 그 창곡중에다가 교육사 뭐더라 뭘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창곡중학교인가 그쪽에서 대거 반대를 해요. 우리 심의 설명회 때 교장 선생님 뭐 아주 왜 우리 학교에다가 하려고 그러냐. 이제 그런 사정들. 그리고 이게 되려면 학교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괜히 거기로 수정구, 중원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성남시가 되느냐 안 돼. 시 대항전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뭐라고 이렇게 뭐 하시면 안 되고 과학 중점고를 우리 시에서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있던 게 없어지니까. 있는 건 다 유지하면서 우리가 과학고 유치해야지 뭘 이렇게 잃어버리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의 우리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최선을 위해서 지금 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쪽 라인에서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느 기자분이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성남비전 배춘봉 기자입니다. 제가 방금 이렇게 우리 시장님 말씀 듣고 생각난 건데요. 우리 과학고 유치 시민 100만 서면 운동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서면운동. 네, 서면 그거는 100만 명. 아마 그 교육청에서 판단할 때 네, 시민의 참여가 예. 얼마나 있느냐 그것도 또 평가 기준이 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 서명 운동은 좀 어떻게 예, 그래서 이제 생각하시는지. 좀 시민의 네. 어떤 참여 지지가 있는 과학고 유치다 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아마 곳곳 행사장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저요. 아 예. 이 카메라 가지고 고생이 많으신데 구타임즈 김종필 대표.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저 구타임즈 김종필입니다. 저희 성남시 기자연합회 이렇게 초청에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모란 시장 편이어서 제가 좀 시장님한테 좀 사실적인 네. 정확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날 성남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시민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네. 근데 야구장 유치 부분인데 프로야구 연고지 그 유치를 위한 그 야구장 리모델링인지 그리고 또 그게 성남에 지금 그 잠실구장의 공사로 인해서 LG하고 두산이 지금 연고지를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두 구단 중에 한쪽이 이제 성남 쪽으로 이렇게 노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잠실 야구장의 공사 기간만큼의 임시 연고지로 오는 건지 만약에 온다면 아니면 성남에 확실하게 성남을 둥지를 두고 오는 연고지인지 여기에 대한 사실적인 부분을 오늘 확실하게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남 종합운동장이 사실은 사용 용도가 1년에 몇 번 없습니다. 뭐 노총 체육대회, 호남의 항우의 체육대회, 뭐 새마을은 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로타리 뭐 3600 지구 체육대회 뭐 이런 식이에요. 1년에 몇 번 행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축구도 거기서 안 해요. 보조 경기장에서 주로 보조 경기장을 이제 많이 이용하죠. 시민들께서 걷기도 많이 하시고 다 하는데 이건 이용률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저런 그 운동장을 참 성남 이 원도심의 상징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저도 그래서 저거를 섣불리 어떻게 다른 생각을 잘 안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네. 그런데 이제 KBO 그러니까 우리 대한야구연맹 총재하고 만났어요. 그때 이제 우리 야구 사정을 쭉 알아보니까 이 우리 NC 소프트가 자기 구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FC 축구는 지자체별로 있잖아요. 네. 근데 야구는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구단은 없습니다. 이게 돈이 억수로 들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이죠. 기업들 대기업들이 네. 하잖아요. 근데 성남에는 판교에 NC 소프트가 자기 구단이 있는데 그 창원의 구단 그 운동장을 이제 그쪽을 쓰고 있대요. 그래서 그건 올지 안 올지 모르죠. 근데 이제 KBO하고 의논한 내용은 이 중립야구장 그 무슨 뜻이냐면 이 수도권에서 경기가 할 때 제일 관중이 많이 온다는 거죠. 흥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수도권에 자기네 구장을 갖고 있는 야구단들이 있고 또 야구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성남같이 교통 좋고 이런데 이 모란 교통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에 야구장이 전용구장이 있다면 이 1년에 한 10차례, 20차례 할 수 있는 그런 연고지가 저 지방만 NC소프트가 지방이고 뭐 했는데 거기서 해봤자 이 별로 흥행이 적으니까 성남에 연고지가 멀리 있거나 하는데 수도권 경기 같은 거를 하면 굉장히 좋겠다. 그런 게 KBO 총재 얘기예요. 충분히 이거는 해면 굉장히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만약에 야구장 한다고 해서 우리가 혼자 시에서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네. 프로야구 연맹하고 얘기가 돼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야구는 보통 했다 하면은 관중이 뭐 12,000명 뭐 기본으로 되죠. 그리고 자주 할 수 있고 그렇다면 모란 일대의 상권과 그 파급까지 생각한다면 뭐 원도심 야타까지도 아마 이 파급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운동장을 거기에 뭐 동구장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동구장 하려면 안전진단 해야죠. 모든 걸 다시 다 해서 헐구지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이제 운영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으로 하고 그래서 주민들께서 그래요. 그럼 운동하고 걷는 거, 트랙 돌고 그런 거 어떻게 하느냐? 저는 보조 경기장을 획기적으로 저는 개선할 겁니다. 네. 축구인들을 위해서 이 보조 경기장이 시민 친화적인 축구뿐 아니라 모든 많은 그 행사를 할 수 있죠. 거기를 좀 시설을 좀 지금도 얼마나 낡았어요. 연단에 보면 그 요번에 우리가 앰프 시설도 새로 합니다. 그 고장 나고 맨날 그래서 거기 또 걷기를 그 운동기구 있고 그런 쪽 있잖아요. 저쪽에 그 종합운동 뒤편으로 그런 일대를 다해서 보조 경기장을 좀 완전히 새롭게 좀 것도 하겠다. 그래서 걷기 이런 거는 걱정하지 마셔라.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기존에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더 좋게 네, 만들겠다는 더 거예요. 좋게 불편함이 없는 만들겠다. 정도를 넘어서서 네. 더 좋게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야구장 건립으로 인한 수익 사업이나 시민들의 또 상권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훨씬 좋겠다, 이거죠. 훨씬 좋게 만드시겠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네, 이제 민선익이 시장님 취임하신 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네. 3년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공약 열심히 지금 뭐 한 제가 알기로는 60% 정도가 추진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70%. 70%예요 네. 벌써. 네. 70%. 네. 그러면은 70%. 그래서 앞으로 지금 대표적인 공약 중에서 가장 성과가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추진해 가야 마무리 임기 내에 마무리 지으셔야 할 공약. 네. 그래서 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네.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뭐 제가 공약 건 게 굉장히 많고 또 이제 규모도 큰 것들도 있고. 근데 첫째는 우리 판교를 중심으로 한 이 테크노밸리 4차 산업의 어떤 이 지능 아주 그 활성화 도시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판교의 특목고 부지, 판교 박물관고 네. 뒤죠. 거기에 카이스트하고 계속적인 22년 하반기부터 논의해온 결과 거기에 이제 그 AI 연구원, 카이스트가 대전에도 있고 AI 연구원이 뭐 콩릉에도 있고 뭐 양재도 있고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양재에다가 집중해서 거기다 뭘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카이스트 측에서 거기보다 이 판교가 더 좋다. 저하고 계속 논의를 해왔고 그래서 저희가 판교 특목고 부지에 AI 연구원을 8층짜리를 짓기로 해서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는 땅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20년 후에 매각하는 조건 그리고 그 동원산업인가 그쪽 그룹에서 동원그룹에서 그 카이스트를 많이 돕는 그 김 어떤 회장님이 그 이제 다 건축비를 다 대주기로 했대요. 그래서 그건 이미 뭐 아주 확실한 이제 여건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지금 이제 우리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는 대한민국이 세계 70% 점유를 하고 있고 삼성이 근데 이 시스템 반도체는 자동차 뭐 모든 게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 매우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33%밖에 점유를 못 하고 있어요. 네. 이거를 우리가 이 발전시키지 않으면 우리 반도체 산업에서 우리 영원히 밀리고 메모리 반도체까지 영향을 받고 큰 문제다.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제가 이제 우리 판교에 네. 최근에 시스템 반도체 그 검증 지원센터, 그 개발 지원센터라고 해서 글로벌 융합센터에 이제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테스트 베드도 지금 이제 KT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그 야탑에 거기에 테스트 베드도 이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예산도 지금 잡고 뭐 그런 이제 시스템 반도체 그 발전에 중소기업 시스템 반도체 그쪽에 설계나 뭐 설계 단계에서부터 칩의 설계 또 상용화 단계까지 많은 돈이 들고 해야 되는데 그걸 대기업들은 하겠지만 중소기업들은 못해요. 그래서 할 걸. 그래서 중소기업 이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니까 인프라 구축을 하려면 그런 것들 지원이 돼야 된다 해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고 그것과 또 하나는 우리 명품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살면 뭐 국가가 발전하고 나라가 부강해지면 뭐합니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감을 느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편리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율동공원에 뭐 오토 캠핑장도 만들고 율동공원에 수변공원, 수변 무대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 벤치도 내년에 수천 개를 우리 성남에 벤치를 놓을 겁니다. 이 고령화 시대에 특히 원도심에는 이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다 고바위고 거기 어르신들 벤치 하나 없어요. 그래서 벤치를 아주 곳곳에 놓으려고 합니다. 또 탄천에도 힘 있고 건강한 사람, 걷기 운동한 사람만 지금 올 수 있어요. 거기 앉아 쉴 데가 없어요. 잘 풀밭에 앉아 쉽니까? 뭐 벌레 물리게.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벤치를 깔고 율동공원도 저 요한성당 쪽 그쪽 벤치 몇 개 말고는 네. 그 벤치도 쓰러지고 후지고 없어요. 그래서 벤치를 아주 제가 공원마다 대형공원 뭐 다 놓을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 버릴 데가 없어요. 우리가
시범 사업을 좀 했는데 쓰레기. 선진국 가보시면 쓰레기통이 아주 질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쓰레기를 버릴 데가 있어야 뭐 도시가 깨끗해지지 겉보기에 쓰레기통 없는 도시 이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의 어떤 이 명품 도시라는 거는 뭐 이렇게 멋있는 건물 맺는다고만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명품 도시는 시민의 선진국일수록 섬세한 시민들의 생활 속의 문제들을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는 게 명품 도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도 내년도에는 이제 아주 본격적인 이제 사업을 할 거고요. 또 구미동 하수처리장 30년을 썩혀뒀어요. 그것도 참 제가 볼 때 답답한 노릇인데 저는 국회의원 할 때 지역과 거기가 아니라서 뭐 우리 중원구 챙기기도 바쁘니까 신경을 못 썼는데 시장이 되니까 해야죠. 그래서 구미동도 저는 1단계 사업으로 이 다목적 음악홀 네. 청소년도 와서 음악 연습하고 뭐 하고 이렇게 다 쓰는 그리고 이제 그 전체 막 풀숲에 벌레들의 막 심해요. 그래서 안전패스 설치할 때 하고 일단은 임시로 산책길, 꽃길 이런 거 조성을 할 겁니다. 돈 얼마 안 들어요. 10억이면 깨끗이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 2단계 사업이라고 했던 그 부지 총 8,900평인데 그 한 1,000평 정도가 다목적 음악홀, 카페 이거 되고 그리고 나머지가 한 7,000평이 넘습니다. 그거를 저는 이제 향후 시민의 의사를 이제 많이 이제 수렴해야 되겠지만 저의 현재 생각은 거기를 복합문화센터 개발. 그래서 좀 세계적인 미술관이 들어오면 어떨까? 우리가 미술관이 아트센터의 음악은 훌륭한데 미술관이 그 뭐 큐브 미술관 무슨 네, 808 뭐 너무 후져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우리가 미술관 가려면 서울 가야 돼요. 네. 저기 국립현대미술관이나 저 덕수궁에 있는 아니면 예술의 전당. 아우 가기고 번거로워요. 상당히 차 막히고 뭐 그래서 전 이 경기도권의 이 서울을 뺀 남부권의 세계적인 미술관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이 구겐하임 미술관이라고 뉴욕에 있습니다. 네. 거기에 그 스페인의 그 바르셀로나 위쪽에 북부 지역 바닷가에 빌바오 도시라고 있어요.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 그게 시민의 99%가 반대를 했어요. 왜냐? 거기에 그 조선업이 흥하다가 우리 대한민국 때문에 망했대요. 대한민국이 70, 80년대 조선업이 막 흥하니까 이제 거기가 폐허가 되고 공장이 다 문 닫고 그럴 때 빌바오 시의 시장과 그 바스크 지방인가 뭐 그 지방 우리 치면 도죠. 거기에서 손잡고서 시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구겐하임 거기 재단과 손잡고 미술관을 폐공장 부지에 한 거예요. 공장 부지에. 근데 그게 되니까 막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발적 참여가 막 이루어진 거예요. 그 도시 전체를 이제 정화한 거죠. 그 지금 세계적인 미술관 도시예요. 그래서 뭐 관광 수입이 억수로 많고 본전 뽑고도 남았죠. 저도 이게 미술관이 너무 서울에 치우중돼 있어요. 우리 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서울 중심이냐?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이제 좀 추진을 해서 그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저희가 용역엔 일단 넣었어요. 그 복합 문화 시설 하는 거는 저 전에 이미 그렇게 그 지역 개발이 돼 있었어요. 계약 방향은 잡혀 있었어. 제대로 된 게 없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다가 미술관을 하면 어떨까? 그에 대해서 이제 같이 용역을 하는 김에 돈 더 크게 안 들이고 바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 시가 미술관만 건물만 멋있게 진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내용을 채울 수 있는. 네. 그래서 우리 UAE의 그 아부다비 수도 아부다비에 그 루브르 박물관이 있어요. 루브르 미술관이. 그게 그 UAE 석유나는 나라 얼마나 돈이 많아요. 근데 그건 루브르하고 해서 지하로 다 만들었어요. 박물관을. 그래서 이제 그런 세계적인 그 미술품을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기관하고 좀 이렇게 MOU가 돼야죠. 서로 협력이 돼서 그런 거를 다 엄밀히 따지면서 이제 미술관을 지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 사장님
요 문화가 나왔으니까 여기 보충 좀 질문 좀 네. 드리고 싶은데, 네. 시장님 저기 그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 거기 연장선에서 저기 뭐야 그 우리가 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축제. 예. 네네. 네. 탄천에서 페스티벌. 축제를 했는데 이번 축제가 인원 동원이라든가 뭐 화려한 면에서는 굉장히 성공한 축제라고 좀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네. 문제는 여기에서 시민들이 좀 알맹이가 없다. 주제가 좀 빠졌다. 딱 그 페스티벌 하면 무언가가 주제가 떠올라야 되는데 드론 떠오르고 화려했던 것밖에 없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에 대해 시장님의 예. 생각은 어떠신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남의 대표 축제가 없다고들 이제 다들 말씀하시고 사실이 그렇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한평 그러면 나비 축제, 네네네. 부산하면 영화제, 부천하면 만화제. 그 외 도시들이 뭐 상징이 다 있어요. 네네. 그 제가 산타로 취임하고서 축제도, 아, 뭘 좀 만들어라 문화재단에. 네네. 저도 지금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딱 하면 뭐 지금 말씀대로 뭐가 좀 딱 떠올라야 돼. 네네. 이 브랜딩이 돼야 돼 이게. 네네. 근데 성남 페스티벌? 아, 무슨 부산 페스티벌, 무슨 광주 페스티벌, 뭐 대전 페스티벌, 익산 페스티벌, 뭐 문경 페스티벌. 아, 그 도시에서 뭐 하나보다. 그 네이밍서부터 이게 아직 정리가 지금 저희가 좀 이제 탐구 중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뭐 대환영 이렇게 네. 김태용 감독에서 이제 많이 그것도 호평을 받았는데, 근데 저는 이런 겁니다. 이게 딴 도시에서 뭐 한평에 나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뭔가 또 뭐 어디는 뭐 축제 제가 다는 모르지만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뭐 아산에 무슨 네, 이순신 축제 뭐 그래서 저는 이 성남의 특징은 뭘까? 그 옛날 우리 서민들 참 이 청계천 우리 철거 되셔가지고 강제로 이주된 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내세우긴 좀 그렇고, 그 뭐냐 미래지향적으로 판교 테크노밸리에 우리 전국적으로 가장 저는 화성이요 수원 삼성이만 어려워지면 수원은 그냥 무너집니다. 이게 재정이 지금 벌써 적자 나서 지방채 발행하고 그래요. 예, 그 우리는 이 무너질 수가 없는 도시예요. 판교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전국의 팹리스 반도체 설계 회사들이 지금 전국에서 40% 이상이 판교에 몰려 있어요. 수원에서 큰 기업을 하던 전국 팹리스 산업협회 회장인 분이 수원에서 크게 하고 있다가 판교로 올 봄에 3월인가 2, 3월에 건물 지어서 빌딩 지어서 판교로 이판교로 이제 이전을 했습니다. 그 기업을. 왜 그러냐면 여기에다 밀집돼 가지고 여기는 아주 튼튼한 인프라의 산업 도시예요. 첨단 산업. 그래서 저는 지금 1공단에 있는 그 성남 박물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데 있어서 저는 이 축제 이런 거를 IT와 첨단 기술과 이 문화를 융합한 그런 축제가 되게 하고 싶다. 성남만의 독특한. 그래서 저는 축제 이러면 IT 축제. 저 이러려고 했는데 조금 더 다듬어 가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로봇이 춤추고 드론이 날아다니고 그냥 뭐 막 그래서 이 미국에 우리 얼마 전에 GXG 있잖아요. 게임 산업 축제, 게임 산업. 네네. 그거 할 때 그 오스틴 미국에 텍사스주의 오스틴에서 그 SXSW 세계 축제가 있어요. 오스틴에. 그 축제를 보시면 어떤 거냐면 거기가 처음에는 음악 축제로 했대요. 동네 그러면 그때 첨단 기업들이 없을 때니까 음악 축제로 하다가 이제 IT 첨단 기업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오스틴에. 그러면서 그걸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이 IT와 음악 축제 이게 같이 결합된 이 축제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축제가 됐어요. 우리 산업진흥원에서도 다녀오고 뭐 다. 그런데 뭐 우리가 우호 협력 도시를 맺고 있는 이태리의 볼로냐 거기도 폐허가 되는 도시인데 도시 재생하면서 아주 엄청난 세계적인 축제를 하는. 그래서 어느 도시에서 이 중요한 아주 핫한 페스티벌 축제가 열리는 거는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수많이 하면서 이제 이게 알려지는 거죠. 억지로 광고비 들여서 TV 광고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대해서는 다 공감하실 텐데, 그래서 저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IT 축제로 하자. 네, IT. 진짜. 그 지역의 여건도 되고. 그 요번에 뭐 로봇이 뭐 이렇게 개 모양의 네. 로봇이 하니까 진짜 강아지가 그 로봇하고 싸우려고 그러더라고. 저도 그 현장을 봤어요. 그 초중고 학생들 저 시합을 거쳐 학교에서 뭐 해서 이제 드론 축구를 했더니 굉장히,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야, 우리 학교, 야, 어느 학교, 옆에 학교 그 드론 뭐 가서 1등 했대. 야, 우리는 왜 그거 안 해? 합시다. 이렇게 이제 견인하는. 그래서 우리가 초중고에서 드론에 대한 이제 실습과 이게 배우는 열기가 일어나고, 또 로봇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쌓이면 딴 도시에서 따라올 수 없는 이 인프라가 구축이 돼요. 시민의 역량이, 학생서부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요번에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이제 방향은 잡았어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얼마나 짜임새 있고 많이 이게 참 더 발전한 형태로 되느냐는 이제 시작이니까 좀 저희도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이거에 대한 참여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보고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네, 그게 지난해에는 이제 할머니가 주인공이 돼서 저승길 가는 길을 그것도 가지고 또 대환영이라는 주제로 우리 수중 발레 뭐 수중.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극과 극에 완전히 이번에 이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어린이를 상대로 해서 디즈니로 디즈니. 해서 이제 작년보다는 훨씬 축제에서는 좋은 호평을 이제 받은 것 같아요. 시민 참여도 좋고. 참여도 좋고 특히 아이들이니까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하고 이제 그랬던 부분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작년에는 우리나라 아주 세계적인 아주 만추도 만들고 네네. 그 김태용 감독이 총감독을 했어요. 올해는 18년도에 평창 세계 동계 올림픽에 총감독을 맡았던 총지휘했던 양종훈 감독이 네, 그렇죠. 우리 총감독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런 분들이 전 바쁘겠어요. 그런 분들이 어느 지방 도시에 조그만 데서 뭐 페스티벌 하니까 우리 총감독 맡아달라 그러면 그 바쁜 시간에 맡을까요? 근데 우리는 성남은 해볼 만하다 이거죠. 성남이라면 하겠다. 그렇게 아주 물론 이제 문화재단에서 네. 이제 많이 노력도 하고 또 그랬겠지만 또 섭외도 하고 또 모든 인적 자원을 또 동원했겠지만 할 만하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남을 하면 된다.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갖고 있고 저는 세계적인 우리나라의 이게 뭐 올망졸망한 축제가 아니라 성남시답게 전국 최고 세수와 또 재정 자립도 이런 게 최고인데 왜 전국의 최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런 도시는 국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그래서 제가 LA에 우리 성남 비즈센터도 만들고 솔로몬의 선택 이거 정말 3박 6일을 비행기에서 정말 며칠을 보내면서 해서 갔다 온 이유도 성남을 알리는 거예요. 성남을 알려서 세계적, 그것이 이제 중증적으로 뭐 도시에서 결혼 정책 성남에서 핫한 거 한다며 성남의 축제는 또 IT 축제 이런 게 있다며 이렇게 자꾸 두텁게 이것이 누적이 되고 축적이 되면은 성남의 대표 축제도 그 속에서 무르익어서 열매가 나오듯이 맺어져야 된다. 그런 좀 야심을 갖고 욕심을 가지고 제가 성남시를 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렇게 특별히 시간을 내서 또 저희 기자연합회에서 참석을 해주셨는데 또 일정상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질문하실 게 있으십니까? 성남동의 풍수입니다. 시장님 답변하는 이의를 제기하는 거 아니고 시간이 없으시다고 그러니까 성남동장 야구장 관련해서 그다음에 시비 무료 질문이 안 나오는데 그 부분은 따로 기회를 주시면 좋겠고 현재 성남시에서 가장 핫한 내용이 학폭 문제예요. 듣고 학폭 문제. 학고. 네. 보고 그런 상황인데 최근 언론사에서도 가장 핫 이슈인데 학폭 문제에 대해서 성남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짧게. 예, 학폭은 정말 아이들한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요.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울 오르동의 오르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우리 가난했어요. 새 들어서 아주 방한 칸에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장남이에요.
두 살 아래 남동생 있고 여동생이 있는데 이 동네 깡패들이 있었어요. 그 형이 해병대 출신 뭐 아주 형 뭐 옛날에 약간 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해병대를 뭐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집안이 슈퍼를 했어요. 생선 팔고 뭐 우리는 외상 사 먹는 집에 옛날에 외상 많이 했습니다. 이게 동네에서. 이러면 월급 잘 안 나오고 인건비 안 나오고 아버님이 파이프공이에요. 아버님이 배관공사.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외상 사 먹으니까 꼼짝 못해 우리 어머님이. 근데 그 집안이 아들만 쭈르륵 있는데 그 저보다 한 3살 위쯤 되는 그 사람이 이 깡패예요. 주먹이 막 이래. 나중에 그 동상 걸려서 이렇대. 그 별명이 클레이, 알리예요. 근데 이 새끼가 동네 골목 대장인데 그 애들 학생들 그 빵 먹고 나오는 거 있죠. 옛날에 그 강냉이 빵 있었어요. 그 방과 이제 다 나눠주지 이제 학교 끝나. 제가 이제 줄반장 해가지고 애들 그거 나눠주고 그랬어요. 빵 맛있어요. 그 먹는 거를 뺏어오래. 그거 안 하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대못을 불에다 달고서 이거 망치로 쳐서 갈아가지고 칼처럼 만들어서 그 초등학교 그 밤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옛날에 불러내요. 우리 부모님이 밤늦게 들어오니까 부모님이 다 하니까 그 지금 초등학교 2, 3학년. 근데 이 사람이 뭐 그거를 나무에다 탁 던지면서 아주 죽일 듯이 그래가지고 너 지금 왜 안 나왔어 어제? 빼서 모여서 뺏어오게 시켜요. 하여튼 그냥 고문을 당했어요. 조폭, 그러니까 꼬마 조폭의 제가 이론이었어.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중학교 진학을 하면서 멀리 갔어줘. 그래가지고 만날 기회가 없는 거야. 야 이게 지옥에서 해방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런 거에 지옥 같은 거예요. 이게 매일같이 그런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한 반에 있고 그 학교에 있다는 게 한 반도 아니고 한 학교에 있어도 그래요. 찾아오거든. 찾아와요. 그래서 시는 사실 그건 학교 문제 1차적으로요. 그 시에서는 그 학생을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시 권한이 아니죠. 교육청 권한이에요. 근데 물론 그 학생과 부모님도 시민이죠. 시도 이제 관심 갖고 학폭을 추방하는 거 이거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 뭐 있었던 일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교육지원청하고 해서 시도 또 시에 또 많은 관변단체가 있고 시가 또 움직이면 움직여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교육지원청하고 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찾아서 좀 그런 어떤 학폭에 우리 뭐 학생들 마약 퇴치 운동도 하듯이 그것도 학폭에 대한 좀 뭔가 경각심 또 그래서는 안 된 데는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 좀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식인데 일진보에서 우리 사회를 그 떠들어가는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됐는데 사회라는 게 100%가 없잖아요. 어디선가 무슨 문제가 또 생기면 그때 또 강화하고 하는데 좀 안타까운 문제가 생긴 걸로 알고 시도할 역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네. 생각보다 지금까지 시간이 엄청 성남시 기자연합회 초청 신상진 성남시장 퇴근길 토크 성남을 말하다 모란시장 편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신상진 성남시장님께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네. 같이 해주신 우리 연합회 우리 기자단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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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번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